안녕하세요. 경민 IT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김근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getGP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성형 AI 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과세특 앱을 만드는 앱 만들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학습 지도안이나 기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첨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우선은 구글에서 getGPT를 검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getGPT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오른쪽 위에 사인인, 가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글 아이디로 가입하시면 되고, 가입을 하면 저처럼 이렇게 종 모양과 옆에 이렇게 누르면 가입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가입하는 이메일과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쪽 마켓플레이스의 상황이 지금 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만들어서 이렇게 앱을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 작성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았고, 그 외에 많은 선생님들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생성형 AI 앱 getGPT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앱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가입이 된 상태에서 마켓플레이스 옆에 보시면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이제 앱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템플릿을 설명해 드립니다. 심플 앱은 입력창 하나, 결과창 하나로 만드는 아주 심플한 앱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 앱은 입력창이 여러 개고 또 결과창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문서 앱입니다. 그리고 보이스 챗은 말로 입력을 하고 또 말로 소리로 AI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앱을 만드는 것이고요. 챗 앱은 챗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입력창에 텍스트를 치면 챗봇이 대답을 해주는 그러한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PDF 기반 앱은 입력할 내용이 많을 때 그 많은 내용들을 PDF로 바꾼 다음에 파일 단위로 생성형 AI에게 주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하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 달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서를 이런 양식으로 만들어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자, 그 다음에 AI와 함께 시작하기는 처음 시작할 때 이 앱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감을 익히실 때 쓸 수 있고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때 요 AI의 도움을 받아서 앱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스텝 앱은 지금 번역을 하고 또 다른 번역을 하는 과정으로 이중으로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앱인데요. 요게 조금 더 개발이 되면 우리가 문서를 가공하고 또 한 번 가공하고 이런 과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보통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은 문서 앱을 통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문서 앱을 우선 구경만 해 보시죠. 자, 문서 앱을 누르시면 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3, 4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보내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정보에는 제목과 설명을 입력하고요. 여기 제목과 설명을 넣으면 요 미리 보기 창에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문서 작성합시다 라고 제가 친 게 이쪽에 그대로 인쇄가 되죠. 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앱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앱의 이름을 여기다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여기다 밑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설명을 보고 요건 뭐 만드는 앱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명령 스테이지 2로 오시면 요 입력칸에 입력을 하는데 자,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치면 여기 이렇게 입력창 위에 뭘 넣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짧은 답변 문장, 단일 선택 항목,
다중 선택 항목, 파일 이렇게 여러 가지 입력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입력창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까지는 미리 보기로 세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논리 구성 밑으로는 이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목을 치고 여기 프롬프트 지시어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내용을 결과를 한 가지 내보내 달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프롬프트를 넣어서 또 다른 내용을 보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예시와 넘어가시고 디자인을 넣어서 여기 이모티콘을 넣어서 본인이 원하는 이모티콘을 넣고 그 다음에 색상을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변경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만들어진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특기사항 작성하기 고등학생용을 제가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목을 여기 썼죠? 자, 만약에 제가 고등학생용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지우면 이쪽 미리 보기에서 없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쓰면 다시 나타나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쓰시면 이 제목이 되고 그 다음에 과목별 세부특기사항 앱 만든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테이지 2가 가장 중요한데 자, 입력창이 여기 두 개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입력창에 각각 무엇을 입력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과목, 여기는 수행 과제와 평가, 학습 참여도, 자기주도 학습적, 저주도적 모습, 변화와 성장. 그래서 여기 과목은 짧은 답변이고 여기는 문장으로 좀 길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창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과세특 검사 결과 고등학교 선생님 관점에서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쓸 때 가장 첫 번째는 생성형 AI에게 관점을 줘야 됩니다. 너는 고등학교 선생님의 역할을 해줘 라고 AI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의 과목별 세부특기사항을 기록해줘. 자, 무엇을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학생의 수행평가 과제와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입력된 내용을 글의 흐름을 따라 조합하여 작성해줘. 그리고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관성 있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내용을 풍성하게 기록해줘, 창의적으로 써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해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글의 대상이 누군지를 써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 글씨는 여기 입력창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표현해 준 겁니다. 어떻게 쓰냐면 Shift 골뱅이를 누르시면 이렇게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결과창 두 번째에서는 글쓰기 전문가 관점에서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글쓰기 전문가의 역할을 해줘 라고 해서 이런 프롬프트 지시어 내용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세특 결과, 세 번째 대학 입학 사정관 관점에서 첨언해줘 라고 해서 이런 내용으로 입력 정보에 대해서 써달라고 프롬프트 지시어를 남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에다가 제가 종료라고 치고, 자,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거는 약간 미리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하기를 눌러주시면, 요 세 가지의 결과 창으로, 생성형 AI가 기록을 해줄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고등학교 선생님 관점에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쓰기 전문가 관점에서 이렇게 써줬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쓴 글을 보고 대학 입학 사정관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첨가하거나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 세 가지 내용을 첨언해줘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대로 생성형 AI가 프롬프트 지시어대로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앱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면 전체 공개가 돼 있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돼 있고 선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공개로 내보내기 해서
이렇게 링크가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스튜디오 가시면 선생님이 내가 만든 앱 리스트에 여기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학습 지도안 만들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습 지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지도안 만들기, 그래서 설명을 쓰시고 스테이지 2에 오시면 자, 세 가지 입력창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과목이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지나가면 학습 주제를 입력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결과는 이렇게 프롬프트 지시어에다 넣어서 이렇게 나와라 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학습 지도안입니다. 너는 여기 대상, 교사의 역할을 해줘.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넣어서 1, 주제,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식으로 써달라고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활동지는 입력된 과제와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활동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문제도 자, 입력된 과목과 주제를 바탕으로 7가지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넣고, 자, 고등학교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생명 존중에 대한 이해 이렇게 해서 생성하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 존중에 대한 이해라는 학습 주제로 자, 이렇게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알려주고 도입, 전개, 정리,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으로 생명 존중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요. 추가 학습 내용에 대한 활동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을 알려주고 기대 효과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유튜브 관련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활동지는 수업을 하면서 이런 활동지를 한번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학습 문제지도 7문제를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7문제가 정답과 함께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면 여기 선생님들 스테이지 3는 그냥 넘어가고 4에서 요거 디자인 넣은 다음에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 공개로 우선 돼 있기 때문에 전체 공개를 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 만든 거는 스튜디오에 가시면 자, 내가 만든 앱 리스트에 학습 지도안 만들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생님들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앱을 만들어서 자기 스타일대로 한번 만들어 쓰는 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성형 AI는 좋은 비서라고 생각하시고 잘 사용하시면 큰 생산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